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주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해 보려고 했으나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되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파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8월 31일 날 그가 단식을 시작하고 그 이튿날 대변인 성명을 보고 대변인 성명이 대표께서 31일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식하고 그리고 그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9월 1일 아침 10시부터 오늘 저녁 10시까지 단식을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가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느냐,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라고 한다면 전통야당을 맥을 이어오는 그 선상에서 Y에서나 DJ도 단식을 했는데 특히 Y에서 단식은 그건 제1야당 당수 대표로서의 그 표본에 되는 단식입니다. 83년 5월 18일 5.18을 기해 가지고 조건을 내걸었어. 엄청난 조건이.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는 조건들을 내걸고 이걸 풀어라 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식 과정은 표현이 좀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변 소변 보는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쳐다보고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게 단식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 12시간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편히 쉬고 있다. 그건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을 위장한 단식 소동에 다름이 없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검찰에 뭐 한번 튕겨져 나왔다가 또 다시 가고 그게 막 15, 16일째인데 그 멀쩡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대 같은 데 들어놓은 모습을 한 이틀 보이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할 때의 명분은 국정쇄신 내각 총사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시기에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내각 총사퇴 국정쇄신 이걸 걸고 그러니까 무기한 단식이라는 말 안 했죠. 무기한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내가 그러면 단식하다 죽으란 말이냐 소리까지 했으니까 그걸 걸고 이를 단식 소동을 일으켰다. 이건 명분 면에서도 그렇고 단식의 실질 면에서도 이건 절대 이걸 가치를 부여할 단식이 아니다. 어제 이제 오늘 출구 전략으로 이제 병원에 실려간다는 걸 아마 전제로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뭘 결의했는가 하면 내각 불신임 또는 내각 총사퇴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 때와 마찬가지 명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이재명의 이 단식 소동은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이 명분으로 실질적인 명분으로 내걸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내걸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명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식 소동을 일으켰는데 1.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등 검찰이 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그 수사를 중단하라. 수사를 중단하라. 기왕에 기소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라. 법원에 대해서는 나의 재판에 관해서는 무기한 연기를 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걸 노리고 단식 소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나를 붙잡아 가지 마라. 기왕에 기소된 것도 재판에 나를 자꾸 불러내게 하지 말고 공소를 취소해라. 그리고 사법부는 나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라. 이런 것이 그 속내에 깔려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 소동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그게 절대로 명분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한 사람, 그가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대표로 제1야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그 자연인 하나가 그에게 쏠려져 있는 일련의 사법 리스크, 기소된 사건,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명백한 사건, 이런 것을 전부 일거에 피하는 방법으로 이 단식 소동을 일으켰다. 이게 얼마나 부정직하고 공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며 당당하지 못하고 과거에 김영삼 총리가 했던 그 단식에 비하면 이거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있고 온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이 국정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어. 흔들어 놓고. 그가 작년 8월에 대표로 취임된 이후에는 하루도 그가 중심에 서 있는 일이 뉴스가 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 그와 관계된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국회에서 완전히 막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개혁 작업이나 필요한 민생에 관한 자기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입법 활동이 이재명이라는 그 자연인 하나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완전히 막혀버렸다. 막혔을 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 행사, 수사권 행사, 재판권 행사도 이게 완전히 이재명 하나 때문에 그를 위한 그 부분은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자, 그러면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백영동 사건 등을 묶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난 주말에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병원에 실려갔다. 이러면 영장 청구 못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단식 후유증으로 아주 상당 기간 들어 누워 있다. 그럼 영장 청구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전국 교도소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4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지적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재판 대기 중이거나 수사 대기 중인 사람이 있고, 기왕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몸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걸쳐 있는 자연인 하나가, 그것이 공교롭게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검찰권 행사가, 재판권 행사가 이것이 시가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에 권력이 왜 존재하며, 대통령이 왜 존재하며, 국회는 왜 존재하며, 검찰은 왜 존재하고, 법원은 왜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권력이, 검찰권도 그런 것이냐, 재판권도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대통령이 새롭게 국민의 신임을 받아 당선됐다 하더라도 국회가 그 당선된 대통령 소속의 정당이 과반수로 그의 정책을 밀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야당에서 걸려버린다. 급기야는 야당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국정 전체의 피해의 피해자는 현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 정권을 공격하고 가해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구속영장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당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가짜 위선 당식의 명분도 없는, 그의 속내의 명분은 공소 취소하라, 재판 연기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뚜껑 덮어라, 이거겠지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단식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걸 국민인 우리가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권력 행사에 절차가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누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또 그 열렬 지지자들이 계속 시비를 걸 것입니다. 전국 47개 교도소 구치소에는 단식 정도의 후유증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의사들이 상주가 있고 병실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근데 청구하면 뭐합니까? 이 국회에서 다시 가로막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단식 소동으로 누구는 100%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0% 효과를 거뒀어. 우선 당내 비주류를 잠재웠어. 그러고 이 단식 소동으로 뻗어 들어 누워있는 장면을 보이면서 이 병원에 실려간 이것 때문에 그의 열렬 지지자들 격발시켜가지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고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만들어주었다. 이런 점에서 500% 성공했다. 500% 성공한 걸 우리가 방치할 것인가? 아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인 우리다. 오늘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우리 모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